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꼭 주목해야 된다는, 봐야 한다는 CPI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를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컨닝페이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에서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한미일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는 소식인데 이거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주 올랐잖아요. 저는 이거를 리오프닝 관련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네. G2 국가가 경쟁하다 보니까는 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서로 규제하고 제한하면서 싸웠었는데 미국이 어제 그 투자 제한이 사실 좀 솜방망이 정도로 굉장히 가벼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허용은 당연히 우리 리오프닝 관련해서 반응이 된 겁니다만은 이 미국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단체 관광 허용하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관계에 계속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치고받고 싸웠다면 앞으로는 대화 모드, 화해 모드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8월달 시장을 눌러왔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거였거든요. 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판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지금 또 이 시진핑한테 친서를 보내서 정상회담을 논의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건데 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대납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풀린다면은 판이 바뀌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8월달 전반전이 지금 좀 힘들었다면 후반전은 아마 이 뉴스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잘만 이용한다면 남은 8월달 동안은요 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비단 리오프닝, 소비주, 중국 소비주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 전반적인 무언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판이 바뀐다라고 보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종목을 오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시장의 판 하나 가운데에 제약바이오가 있는 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그렇게 해서 GI 이노베이션 소개해드렸고 하루 만에 지금도 9%인가요? 10% 주가 오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장의 핵심이 되는 섹터에서 종목들을 안 빼놓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GI 이노베이션 말씀드렸고요. 오늘 바로 또 이 9% 이상 급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요 저항선을 넘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원래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미 2조 원대의 기술 이전을 해놨고 일본의 지금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있고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위고비가 또 흥행하면서 미국의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10%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뚫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제가 목표가를 얼마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목표가를 29,000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단은 29,000원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좀 홀딩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인벤트시렉 같은 경우도 약물 전담 플랫폼,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담 플랫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좀 급등하고 있는 건데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는 우리가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을 거를 한 달에 한 번 먹는 그 정도로 약효가 이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수주 이력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수주라든가 기술 이전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트시랩도 목표가가 제가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오늘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만 원까지 올려서 계속 4만 원까지 올려서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지금 보르노이 같은 경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역시나 A의 플랫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보르나이 같은 경우는 A의 플랫폼부터 두 개의 파이프라인만 같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11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벌써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르나이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올려놨던 건데 또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9만 원까지 볼 거니까는 9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다 굉장히 세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실한 내용이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아이노베이션도 오늘 장에 급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난 인바인티지랩은 목표 주가를 3차를 무려 4만 원으로까지 올렸어요. 그렇게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보로노이까지 들어봤어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방송에서 이렇게 급등한 거 말할 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파세요. 저희 이거 오늘 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전에 이야기한 네. 거 오늘 급등이 나온 거니까. 급등 나올 때는 팔아야죠, 당연히. 네, 기분 좋게 파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럼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아직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은 현동 매니저님이 직접 고른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네. 키워드는 자동차 부품주의 위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저는 네. 최근에 워낙 제약바이오 타율이 좋아서 네. 오늘도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그쪽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자동차 부품주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지금 위상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차만 공급했던 건데 이제 지금 해외 자동차 기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자회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 완성차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한테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배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세계 2위 자동차의 한국산 부품 바로 현대모비스가 수조 원어치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모비스인데요. 폭스바겐의 현대모비스가 이 그 글로벌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모비스 그냥 우리 뭐 현대차의 자회사 같은 그런 회사였고요. 현대에 대부분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폭스바겐의 그 수조 원대의 부품 공급 계약을 하기로 한 거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동화 부품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수조 원대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 조 단위의 부품 공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현대모비스가 현대에만 공급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 좀 약간 작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조 단위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유럽의 최대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보시면은 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이 하위 브랜드들로 다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부품사가 지금 해외 진출 러시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이제 이 IRA 수출 보기 위해서 조지아에 공장 짓고 멕시코에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부품사까지 같이 가갖고 지금 현대차에다 부품 공급하는 건데 국내 부품사가 비단 현대차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있고 많은 완성차 기업이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그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해외 완성차 기업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에 성공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 있는 기업과 또 이 해외 완성차 기업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그 2분기 실적 기대주가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그쵸. 그거를 1분기 때 다 반영하고 2분기 딱 이제 발표하려고 하니까 계속 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오히려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은 안 간 종목들도 다시 또 펀더멘탈 맞춰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한 2가지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서현이와 화신 중에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정답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 얘기했으니까 딱 그거 두 개고 화신이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뭐 많이 있겠습니다. 왜 굳이 화신이냐면은 네.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해외 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일단 매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매출 비중도 많고 금액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기업 중에서 매출 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 화신의 세시 점유율은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내에서 탑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가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이 지금 폭스바겐에서 공급하기로 한 건데, 바로 화신이 현대모비스하고 9,400억 규모의 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팩 케이스 공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 가는 거와 비슷한 이슈가 되겠죠. 그에 대한 수혜주가 화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에 또 페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 모델 X하고 모델 S에 페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멕시코에서 또 이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또 관련이 있는 게 또 화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신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을 1,260억 전망하는데 시가총액이 5,700억,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화신을 좀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8월달 시장이 빠지면서 뭐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만은 화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있던 모습에 있어서 일단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실적을 보더라도 저평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사의 어떤 달라지는 위상을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우리가 빨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화신입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가격은 15,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네. 뭐 서현이와 화신 중에 있지만 화신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서현이와는 좀 변동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화신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키워드 보시죠. 네. 단체 여행 수혜는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반도체가 최근에 좋다고 해서 많이 매수를 해놨는데 네. 또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그 방향이 지금까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그 조정이 끝나고 좀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체 여행을 이제 허가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고, 네. 반도체가 그동안 못 갔던 게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제재를 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건데,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뉴스를 좀 볼게요. 중국이 자국민들을 한미일 단체 여행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허용한다라고 했던 건데요. 어제 이제 그 아침에 이 미국이 중국을 투자 제한한다는 얘기 나왔고, 그게 솜방망이처럼 되게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 다 단체 여행 허용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원래 그 코로나 때 빗장을 걸어놨다가 1월 달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의 단체 관광 허용했거든요. 그게 20개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없었죠. 근데 3월 달에 또 베트남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까지도 허가했는데 그때도 한국, 미국, 일본 없었습니다. 3차에 나온 거예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3차로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건데 78개 국가의 단체 관광 허용한 거고, 거기에 지금 한국, 미국, 일본 포함해서 3차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그때만 이때 나왔겠냐? 일단은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서로 어떤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동맹국을 포함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특히나 이 기시다 총리가 지금 그 중국 시진핑한테 친서를 보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관계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대장주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그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키워드가 단순히 소비주에만 미치지 않는다라고 네. 말한 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그쵸. 하려고 서두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반도체 안에서는 그럼 또 어떤 종목이 관심주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현역의 덕분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대형주를, 정말 큰 대형주를 제외하고 본다면 가장 대장이 아닐까 그쵸. 싶은데요. 정말 많이 올랐었고 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대난폭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좀 반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업황이 좀 좋아진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PCB, 인쇄회로 기판이고요. 이 인쇄회로 기판은 이제 IT 제품에 있어서는 필수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AI 투자가 늘면서 이 고다층 기판이죠. 이 고다층 기판의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 고다층 PCB 분야에서 세계에서 3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등 분야까지 가져오면서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은 2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PCB 분야에서 세계 3위를 하고 있던 거고요.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다층 그 MLB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8층 이상의 구조의 반도체 기판을 말하는 건데 1등이 30% 점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10%대 후반 점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문 안 하고요. 그 물량 그대로 이스페타시스로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그냥 주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주요 고객이 엔비디아라고 좀 올라가 있던 건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까지 지금 주 고객이 추가되고 있는 거고, 인텔 같은 신규 고객사가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 고다층 기판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월간 평균적으로 500억 정도 수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을 위주로 이 AI 반도체 TPU 제품 또 신규 수주가 나오면서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조정은 매수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요.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저점을 잡으면서 5일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점 찬스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9,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29,500원입니다. 이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자, 시장 저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8월 달 동안 큰 수익 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 가져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 월요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오늘도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 쫙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